저희는 취업 후 10년이 부자가 되는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저축, 자산, 현금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반복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을 하고 나서 10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부자가 되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 2026년 1월이면 직장 생활을 한 지 만 10년이 됩니다. 2016년 26살에 바로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20년부터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투자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도 보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되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회사 일만 해서는 미래가 없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에 매진하다 보면 하루하루 일을 해내는 것이 내 목표가 됩니다. 당장 주어진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 내일만 바라보게 되고 장기적인 미래나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은 잘 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왠지 내년에는 비슷한 일을 하며 살 것 같지만 10년에서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매일 회사 일은 챙기고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은 챙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매월 월급을 받고 있으니 갖고 싶은 물건 사는 것이 열심히 일해서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 됩니다. 내 최대 관심사도 이번 휴가 때는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차를 살 것인지가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취업 후 10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고방식과 습관이 이 시기에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나 돈 관리 습관, 인생의 방향이 한번 굳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에서 변화하는 것이 두렵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 10년 정도를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흘려보낸다면 그 이후 20년, 30년 인생도 큰 변화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투자를 잘하게 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 투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투자를 공부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아직 투자는 어렵고 투자할 돈도 없어 하며 실제 행동하지 않는다면 부자가 되는 길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첫 단추를 잘 꿰지 못하면 뒤에 아무리 단추를 꿰어도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희는 취업 후 10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의 방향을 고민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월급을 받는 동안 나에게 매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보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부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흔한 실수 첫 번째는 머릿속을 회사 생각으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매일 회사 얘기를 합니다. 담당하는 업무 얘기부터 회사 돌아가는 얘기, 특히 연말이 되면 승진 이야기와 인사이동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누가 어디로 발령난다더라, 조직이 어떻게 개편된다더라 등 회사 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말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메인 주제가 회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머릿속에 회사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회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회사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이 안에서 살아남고 인정받는 것을 내 최대 목표로 생각하게 되죠. 회사의 인사고과나 승진제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근 후에 친구나 지인을 만날 때도 집에 와서도 회사와 관련된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길은 회사 안이 아닌 회사 밖에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훨씬 넓고 영향력이 크고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스테이블 코인 등 앞으로 세상을 바꿀 변화들에 대한 내용이 오가고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정말 내게 도움되는 것들이고 그 과정에서 투자 기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관심이 높을수록 회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반면 투자나 나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머릿속을 무엇으로 채우는지에 따라 대화와 행동,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직장인들의 흔한 실수 두 번째는 바로 정년까지 다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년퇴직을 당연한 목표로 생각합니다. 회사에 최대한 오래 붙어 있어야 하고 20년, 30년 일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보죠. 그런데 내가 정년퇴직을 목표로 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년까지 다닌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정년까지 다니려는 것은 부자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정년까지 다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연차가 적은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은퇴 나이는 49세로 50대 전후로 퇴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회사 사정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면서 지금처럼 정년까지 다니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할 때쯤이면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근로소득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퇴직은 언젠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므로 정년 전에 언제든 퇴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생각이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일 먼저 돈의 원리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돈을 지킬 수도 없고 불릴 수도 없습니다. 내 연봉이 아무리 올라도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통화량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사실 물가뿐 아니라 세금도 매년 오르고 있죠. 예적금만으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이 3가지는 세계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개념을 알아야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은 나쁜 대출이지만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좋은 대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적당히 대출을 받아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자산 증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돈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와 돈의 얼굴을 추천드립니다. 돈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기본서 같은 책이라서 저희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고 책으로도 읽고 있습니다. 둘째, 월급의 최소 50에서 60%를 선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가 저축보다 먼저인 소비 중심의 생활을 하면 계획적으로 돈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본인 월급의 몇 프로를 지출하고 저축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저축을 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저축 통장으로 정해진 금액을 보내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고정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만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쇼핑, 비싼 취미 활동, 구독 서비스, 잦은 배달 음식, 술, 담배 등 부자가 되는 길과 거리가 먼 지출부터 줄이는 게 출발점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돈은 내가 불편할수록 모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손가락 몇 번으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하기가 너무 편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비가 쉬워지면 지출은 늘어나고 소비가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몸이 조금은 불편해야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주문 대신 직접 장을 보러 가는 것, 배달을 시키기보다는 픽업을 해오거나 직접 요리해 먹는 것,
택시를 타기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에서는 돈은 인격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가볍게 다루면 돈은 나를 스쳐 지나가고 내가 돈을 소중히 여기면 돈은 나에게 가까워집니다. 셋째,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고 하루빨리 투자를 시작해서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빠르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조금씩 그리고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할까요? 자산이 매달 조금씩 일정하게 늘어난다고 믿는 선형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당장 큰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자산의 증가는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래 투자할수록 비선형적으로 늘어납니다. 투자 수익은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죠.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늘리고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것은 내 의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늘리고 오랜 기간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장인의 가장 큰 장점은 월급이라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오래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퇴근을 하고 주말에 쉬지만 내가 투자한 돈은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돈이 일하도록 장기 우상향하는 미국 지수에만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키우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생각만 하고 막상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자주 보는 부익남 채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은 대다수의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취업 후 10년은 무언가를 배우고 시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이 10년을 고민 없이 사는 사람과 인생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회사 업무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정작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회사 밖에서의 내 인생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휴가를 내고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읽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새해를 맞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변화는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에 쉬는 날이 있으시면 올해를 어떻게 보냈고 내년부터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